네, 화요일장 이슈는 LS증권 염승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발언 등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는 미국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상호 관세 발표 또 하루를 앞두고 시장의 출발이 또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시나요? 어제 막판에 이제 오후장에 좀 미국 증시가 많이 좀 급반등해서 네. 오늘 또 사실 국내 증시 좀 분위기가 좀 괜찮긴 했는데 오늘 현재 또 출발 자체는 그렇게 쏙 좋은 편은 아니고 아까 보니까 그래도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좀 버티는 것 같은데 그 빅테크 뭐 네. 애플이나 아마존이 조금 이제 부진한 게 좀 오늘 증시에 약간 이제 부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3일 새벽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이제 관세 이제 정책이 발표될 텐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차라리 뭐 20%면 20%라고 확실히 정해주든가 아니면 뭐 상호 관세를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 누구도 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세를 도대체 얼마만큼 어떤 나라에 매길지 그냥 언론 보도만 지금 난무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까도 잠깐 속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 보편 관세 부과할 것 같다. 요게 이제 시장이 또 이제 갑작스럽게 좀 등장하다 보니까 이 오늘 또 출발부터 좀 미국 네. 증시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20% 관세 부과를 좀 가장 좀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근데 4월 3일 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보다 좀 낮은 수위의 그 관세 정책을 좀 내놓는다면 또 시장은 또 환호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지금 그 하루 이틀 정도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이제 관세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좀 빠졌다 오르는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은 아직은 조금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관세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로 끝난 1분기 같은 경우 미국에서 3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좀 끝냈습니다. 사실 1분기에 이 미국에서 이 유럽 그리고 중화권으로 자금이 좀 많이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관세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면은 미국장에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세 부과 이후의 흐름을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국가별 매력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그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이제 관세 부과 전에 좀 감세를 하면서 굉장히 좀 미국 증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트럼프 2기가 시작될 때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미국 증시가 당선되고 나서 상당히 좋았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우호적인 정책들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관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일기랑 너무 달라졌죠. 그러니까 관세부터 때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증시가 지난 몇 년간 엄청난 랠리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 부담감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은 관세를 아직 제대로 부과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소비가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미국의 어떤 소비나 또 소비가 좀 꺾이고 또 물가가 오르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연준이 경기가 또 안 좋아졌을 때 쓸만한 카드가 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포감을 좀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이나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이후로 주식시장이 어쨌든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근데 미국 경기가 만약에 침체로 가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한국 증시가 잘 버티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관세로 마무리되는데 최종 종착지는 미국의 투자이라 사실 이거 같은데 그 과정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야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이고 일본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이제 자체적으로도 물가가 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겠지만 일단 관세 정책을 먼저 끝내겠다는 그 의지가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월 3일 날 우리가 지금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관세 정책이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나야 이게 좀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감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행복한 이제 시점이 언젠가 올 텐데 지금 당분간 이번 주말까지는 어쨌든 이 관세 이슈를 좀
좀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맞아,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사실 어제도 글로벌 IB 중에 골드만삭스였네요. 미국의 침체 확률을 뭐 35%까지 올려잡기도 했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도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뭐 GDP가 2027년도에는 뭐 0.6%까지 0.6%좀 네.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 보니까 그 야데니 리서치랑 또 골드만삭스가 되게 미국 증시 좋게 보고 경제 좋게 보던 데인데 두 군데가 다 꺾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더 커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올 확률을 좀 높여 잡았는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경기 침체 오는 걸 저는 방관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경기를 좀 살리려는 그런 감세안 같은 게 나올 텐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우선순위가 관세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부러지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도 침체를 자꾸 가리키는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주요 IB들 입장에서도 이걸 좀 강세론을 좀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누구도 뭐 미국 경기 또 미국 증시를 좀 예측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침체까지 갈 지금 좀 그렇게 좀 보기에는 네.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나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조금 더 투자를 해라라는 것을 굴자로 다른 국가들을 이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법에 다시 또 카드를 다시 들었습니다.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거 좀 아쉽죠. 이게 왜 약속까지 다 한 건데 갑자기 뺏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원래 6조 9,400억 정도 받기로 돼 있고 하이닉스는 금액이 좀 적긴 하지만 6,700억 정도 받기로 사실 이거는 뭐 정부를 떠나서 전임 정부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부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 제기를 저는 만약에 혹시 이 주기로 했던 걸 좀 만약에 약속을 거절한다면 문제 제기를 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나왔던 뉴스들 종합해 보면 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미루는 것 같아요. 지급 자체를. 대신에 이제 뒤에서 이걸 원하는 거죠. 얼마 전에 TSMC가 엄청난 미국에 투자를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도 투자를 조금 더 해달라. 그러면 아마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겠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어쨌든 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좀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